네, 자, 첫 번째 경기. 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잠시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이 2명 결장.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쵸.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케가 지금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핵심 수비수를 좀 잃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권에서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우승을 위해서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양팀, 네, 두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에버튼이야 뭐 라인업, 네, 그 이렇게 라인업 구성을 어느 정도 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챔스 4강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들 관리를 할 가능성도 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리그 우승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우승보다는 솔직히 챔스 우승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레알과의 이제 4강, 네, 2차전에서 좀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운영은 네,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 뭐 맨체스터 시티가 많이 우세하고, 그리고 경기 내용도 솔직히 일반적으로 맨시티가 주도할 것처럼 좀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한 가지 좀 변수라고 보면은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과, 그리고 최근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그런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홈에 비해 좋지 않은 걸 감안하면은, 만약에 이게 맨시티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한 1점 차 정도의 그런 승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 도전도 네,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경기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일반적인 결과로는 맨체스터 시티 쪽 승. 그리고 만약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네, 오바 보겠습니다. 자, 맨시티 승에 햄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과 비교했을 때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이 1명 결장.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 정도의 일단 결장 이슈가 있고, 일단은 지금 뭐 최근 아스날 같은 경우에 2연승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죠. 게다가 이제 직전 홈 뉴캐슬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다시 기세가 좀 오른 상태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원정 에버튼 상대로 5실점을 하면서 네, 최근 좀 어느 정도 좋았던 분위기랑 다르게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네, 아이고 항상 설날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양 팀 다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아스날이든 브라이튼이든 항상 샵 설날님 별풍선 2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설날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미리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건승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설날리 한번 네, 쪽지 보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보관함에 안 오셨으면은 네, 뭐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네, 2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하고, 그리고 전개, 네, 공격 전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이 경기는 템포가 좀 빠른 경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득점보다는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경기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양 팀의 지금 뭐 홈과 원정에서의 이런 네,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3득점 이상을 하는 만큼 공격력에서는 굉장히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뭐 브라이튼이 홈과 원정에서의 그렇게 경기력 편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정에서는 지금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경기 무조건 일단 이겨봐야죠. 네. 아, 오셨습니까? 아, 네. 건승입니다. 설날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솔직히 아스날이 뭐 이악 물고 네,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요런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아스날이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아스날 쪽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스날 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자, 셀타비고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센터백이 지금 1명 결장의 상황이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이랑 그리고 공격수 1명,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카바니가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일단 결장자 누수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2연패로 득점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주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좀 한 경기당 멀티 득점 이상을 하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5경기 기준 뭐 지금 1득점으로 굉장히 이런 폭발적인 득점력이 많이 잠잠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바니가 결장을 했다고 해도 최근 카바니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뭐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득점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셀타비고보다 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공격력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보다는 발렌시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게다가 이거는 뭐 상대 전적도 네, 아무래도 고려를 해봤을 때 최근 3경기 연속 전부 지금 발렌시아가 셀타비고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경기력 역시 이제 발렌시아가 셀타비고에 비해서 전혀 뭐 밀리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까지 보여지고, 게다가 뭐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도 발렌시아가 이제 강등권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솔직히 이제 셀타비고는 이제 남은 경기가 어떻게 되든 솔직히 뭐 얻을 만한 그런 네,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발렌시아가 우세한 걸 보면은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이라는 이점 빼고는 크게 우세해 보이는 점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발렌시아 쪽 프랜승 아니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한번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 프랜승에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네, 오블락, 그리고 센터백 1명, 미드필더 1명, 네, 공격수 1명, 네, 전부 다 지금 각각의 포지션에서 주전 선수들이 1명씩 지금 결장 중이죠. 아무래도 지금 오블락, 사비치, 뭐 데파이 등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들이 결장인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라인업 뎁스가 두꺼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해도 전력 손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3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공격력도 많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장 중인 그런 선수들에 대한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뎁스가 두껍고, 그리고 선수풀 자체가 굉장히 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엘체 같은 경우에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경기고,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2위 유지를 위해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지금 경기력, 분위기, 전력 뭐 전부 엘체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퇴장을 당하거나 뭐 삽질만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네, 분석 코멘트를 칠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네, 이거는 뭐 핸디로 보면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인승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라리가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레버쿠젠.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네. 요 정도로 지금 나눌 수가 있고, 자,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헤르타 베를린한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강등권 탈출에 실패는 했지만, 근데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예전에는 뭐 골 결정력이 안 좋으면서 득점이 좀 많이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공격 전개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좀 공수 전환이 어느 정도 빠르다 보니까 지금 수비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마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2, 3일 만에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지금 슈투트보다 많이 열세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 약간 득점력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좀 지친 네, 레버쿠젠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공수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좀 라인을 만약에 올려 공격을 해도 지금 뭐 수비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워낙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까지 분위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비에서도 꽤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거를 제가 슈투트가르트가 정배가 그렇게까지 끌리지 않은 게, 레버쿠젠이 일단 상대전적으로서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굉장히 좀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경기 연속 지금 원정에서 패가 없기 때문에 리그에서 지금 레버쿠젠은 원정에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자체도 솔직히 지금 뭘 슈투트보다는 레버쿠젠이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인 그런 이슈나 최근 분위기 같은 거를 고려를 해도 이 경기는 슈투트보다는 레버쿠젠 사이드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레버쿠젠 쪽 이거는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레버쿠젠 프랜스의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브레멘. 자, 일단은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네, 펠크루가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펠크루가 없어도 여전히 공격에서 굉장히 여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 득점력이 그렇게 떨어졌다거나 네, 하진 않는 상태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팀 내 득점 1위 선수가 결장을 해도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뭐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 이 경기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이제 브레멘보다는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 경기도 이제 라이프치히가 네, 높은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네,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이런 공격적인 강점 네, 이런 역습이랑 침투가 이제 브레멘이 어느 정도 좀
수비하기 어려운 그런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이런 브레멘 상대로 좀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브레멘이 일단 역습이랑 침투에 대한 수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역습과 침투의 강점을 보이는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인 면에서 좀 재미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전적도 지금 4승 1무로 라이프치히가 우세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뭐 가끔 가다가 홈에서 좀 삽질을 하는 그런 경우 빼고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전 라이프치히 쪽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승, 네, 마인스까지 보고 3.5 기준은 요거는 저는 한번 오바 볼게요. 왜냐면 지금 브레멘도 거의 지금 매 경기 득점을 하는 만큼 득점 그런 공격력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브레멘이 뭐 한 골 이상 정도 넣는다고 하면은 3.5 기준은 오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 마인 승에 그리고 3.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고 이제 리강 경기가 나왔네요. 자, 툴루즈 대 이제 낭트.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7위죠. 그리고 지금 16위인 이제 오세르와 승점은 지금 2점 차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낭트 입장에서 이번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강등권에서 좀 탈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이제 리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18위에서 20위 이제 하위권 세 팀이 이제 강등이 되는 건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17위부터 20위까지 이제 총 4팀이 강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낭트도 17위긴 하지만 강등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뭐 낭트 같은 경우에 최근 3연패로 부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는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한 상태고, 그리고 수비 또한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툴루즈랑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FA컵 맞대결에서 5대1로 이제 툴루즈가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 자체가 전반 10분 만에 툴루즈가 이제 두 골이 터지면서 사실상 낭트가 바로 그냥 포기해버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현재 지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낭트가 오히려 좀 더 동기부여가 더 크고,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된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까지 과연 낭트가 쉽게 툴루즈한테 패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엔 어느 정도 좀 비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양상은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다득점 사이드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쵸. 그래서 뭐 요것도 지금 물론 뭐 당연히 홈에서 툴루즈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기부여 측면, 그리고 강등 버프 요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어쩌면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낭트가 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낭트 쪽 프랜스를 보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트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다득점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랜드 이제 트루아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스타트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딱히 없는 상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트루아 같은 경우에 강등이 확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예요. 솔직히 뭐 지금 이제 이기나 이제 남은 경기 이기나 지나 더 이상 이제 강등 탈출에 대한 희망이 네, 한 1, 2%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 확정이 좀 확인 사살된 부분이고, 반면에 지금 스타트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기면은 지금 5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굳이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비교했을 때는 스타트랭이
더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루아가 이렇게까지 좀 망가진 게 지금 올해 1월 초죠. 네, 스트라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네, 이긴 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금 승이 없습니다. 그만큼 계속 뭐 3, 4개월 가량 부진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 경기도 렌이 좀 압도하는 경기로 보일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최근 이제 경기력, 그리고 홈에서의 렌 경기력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격 루트에서는 이제 측면 공격이 어느 정도 좋은 렌이 좀 측면이 약한 트루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술적으로도 솔직히 렌이 더 트루아에 비해서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체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 역시 스타드 렌이 좀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분석적으로 봤을 때 스타드 렌 승, 그리고 마인 승, 그리고 이것도 3.5 기준은 네, 오바, 네, 이렇게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스타드 렌 승, 마인 승에 이제 3.5 기준 오바. 그 다음에 이제 자, 모나코 대 이제 릴. 자, 일단은 이제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네, 전력 누수가 좀 크네요. 일단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네, 벤 예데르를 이제 포함을 해 이제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모나코가 좀 더 전력 누수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는 리그 4, 5위로 이제 승점이 5점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릴이 모나코를 잡게 되는 경우 이제 승점 2점 차까지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팀 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공격 루트가 어느 정도 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 공격 방식으로 좀 서로 어느 정도 네, 공격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팀이 좀 우세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양팀 다 좀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단 공격적인 면에서는 모나코가 지금 벤 예데르를 지금 예데르가 결장하다 보니 지금 릴보다는 공격면에서 좀 열세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게 물론 전적으로 전력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릴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릴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금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경기 1득점으로 공격 사이클 또한 많이 주춤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지금 몽펠리에한테 직전 대패를 당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기 빼고는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 홈 경기력이 그나마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나코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도 계속 꾸준히 보여주는 때도 있고, 반면에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꾸준히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네, 약간 꾸준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홈 모나코가 원정 릴보다는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모나코 쪽 프랜승. 그리고 이 2.5 기준을 한번 네, 그냥 언더 정도만 네,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원정에서 릴의 그런 공격력, 그리고 지금 모나코도 솔직히 핵심 공격수인 벤 예데르가 빠지면서 공격주에서 많이 약세기 때문에 한번 언더도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도전해보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앙제 경기.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풀백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랑스와의 2위 경쟁을 위해서 지금 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앙제는 뭐 솔직히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지금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앙제 선수들도 솔직히 이전 리그 경기와는 다르게 좀 많이 편안하게 그냥 친선 경기 하듯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역시 지금 뭐 마르세유가 뭐 일방적으로 좀 압도하는 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앙제가 지금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 굉장히 지금 공격력이나 아니면 공격 전개가 좀 좋은 마르세유 상대로 실점을 많이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측면 공격, 뭐 침투 등 마르세유의 이런 다양한 공격 전개가 앙제가 수비하는데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마르세유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르세유 승에 이것도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방송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 네 분석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방송은 전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